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을 2개 쓰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LG와 삼성이 서로 달랐는데요. 아직 기술력이 부족했던지 LG는 휴대폰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하나 더 달아서 사용하는 듀얼 디스플레이 방식을 적용했고, 삼성은 하나의 화면을 반으로 접어버리는 폴딩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LG 방식도 나쁘지 않았다고 보였지만 결과는 LG의 패, 삼성의 승이었죠. 이게 갤럭시 폴드의 후속작으로 나온 갤럭시 Z 폴드 2인데 갤럭시 Z 플립과 더불어 Z 시리즈로 가기로 하고, 기존 갤럭시 폴드에서 이름에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갤럭시 폴드 1도 예전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 홍대점에 가서 잠깐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갤럭시 2고에서 폴드 대여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체험은 못 해보고 이번 작품은 대여를 하긴 했는데, 한동안 영등포랑 잠실에서만 대여를 하길래 퇴근 시간만 되면 계속 수량이 0이 돼서 못 빌리다가 사전 예약 시기가 되고 일부 지점이 추가로 문을 열어서 잽싸게 가서 빌려왔습니다. 저번에 갤럭시 노트 20을 빌려왔을 때도 그랬는데 이거 빌려줄 때 케이스를 안 줍니다. 최소한 이런 파우치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 이렇게 딸랑 기기만 빌려주면서 잘 써야 한다느니 파손되면 본인의 책임이니 뭐 노트 20이고 이거 뭐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새 제품은 아니고 언박싱까지는 아니지만 빌려온 만큼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죠? 일단 외관을 보면은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9대 25 비율의 6.3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 해상도가 816, 2260 좀 이상하죠? 위쪽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갤럭시 노트 9 시리즈까지 썼던 슈퍼 아몰레드를 쓰고 있어요. 120Hz 지원은 안 되고 60Hz 지원까지 가능한데 뜬금없이 슈퍼 아몰레드 뭐죠? 조금 그렇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켜려면 이렇게 화면을 두 번 빠르게 터치하면 화면이 켜지고 던져서 사용할 수 있는데, 홈 화면 배열이 최대 4개의 아이콘이 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세로로는 최대 6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볼륨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과 지문 인식이 통합됐어요. 그리고 밑에는 유심 트레이가 보이는데 이걸 빼보면은 마이크로 SD 확장이 안됩니다. 용량이 국내 기준 256기가로 나오고 일부 해외는 512기가로 나오는데 2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에 마이크로 SD 확장 안되는 거 실화입니까? 위쪽으로는 마이크랑 스피커, 그리고 아래쪽도 마이크랑 스피커,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충전은 25W 고속 충전 지원되고요. 뒤를 보면은 미스틱 브론즈색이 더 자세하게 보이고 미스틱 블랙 같은 경우에 지문이 잘 묻는데 이거는 지문이 안 묻습니다. 이거를 헤이즈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뭐 어려운 건 넘어가고, 노트 20 시리즈와 동일하게 카툭티가 상당합니다. 카드 2장을 올려놓으면 아주 약간 카메라가 더 높은 편이고, 카메라 안쪽에 습기가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트 20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쪽에 작은 마이크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무게는 285g 정도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2개인 걸 감안하면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하게 4500mAh가 들어갔어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프로세서가 들어갔고 12기가 LPDDR5 메모리가 장착되고, 외관이나 기본 사양은 더 이상 볼 거 없겠죠? 접혀있는 폴드를 펴보면은 이전에 노치가 있었던 자리에 펀치홀 카메라가 생기면서 화면이 많이 커진 느낌이 듭니다. 7.6인치 5대 4 비율의 2208, 1768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서 화면을 돌려 사용해도 위화감이 거의 없어요. 커버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120Hz까지 지원을 하고, 자리도 많이 넓다 보니까 한 화면에 앱을 최대 30개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듈은 UTG 울트라 신 글래스 강화 유리를 사용했는데 이리저리 만져보면 단단한 게 느껴집니다. 물론 가운데 접히는 부분도 만져보면 조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기울이면 좀 보이긴 하는데 접히는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죠? 메인 디스플레이는 주변 환경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조도 센서가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밝기 최적화를 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상태로 조도 센서 두 곳을 막아보면 밝기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막은 곳을 떼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죠. 이걸 왜 이렇게 배치했냐면은 화면이 5대4 비율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써도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돌려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든지 손가락이 조드 센서 위치 두 곳을 모두 막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이 어두워지지 않는 이상 조도 센서가 오작동할 일은 없습니다. 기기를 펼치고 사용하다 보면 분명 양손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돌려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스피커가 외부 디스플레이 쪽에만 달려 있어서 만약 이런 식으로 기기를 사용한다면 손가락이 스피커를 막아버려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갤러리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비활성화할 때는 갤러리를 누르고 스마트폰을 닫으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시계가 뜨거나 아무것도 안 뜹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하면 갤러리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닫았을 때 갤러리가 커버 디스플레이에 보입니다. 물론 모든 앱이 이걸 전부 지원하는 건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돌려서 보면 이렇게 위아래가 검게 렛터박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채울 수가 없이 그냥 이대로 봐야 돼요. 스마트폰을 접으면은 바깥에서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상하가 아닌 좌우로 렛터박스가 생깁니다. 상하보다는 좌우가 보기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이게 확대가 되기는 하지만은 확대가 돼봤자 비율이 그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화면에 맞춰지질 않습니다. 위아래가 잘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스마트폰을 원하는 각도로 접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폴드 1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죠. 이걸 이용하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재생하고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따로 거치대가 필요 없을 정도고 제가 만약에 폴드 2를 구매한다면 이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폴드 1에도 있던 기능인데 화면을 분할 또는 팝업 형태로 3개 이상의 앱을 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하나 켜고 오른쪽에 있는 엣지 패널을 활성화시켜서 유튜브를 잡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놓고 그리고 엣지 패널을 한번 더 띄워서 갤러리를 한번 눌러보면은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4개 이상 쓰고 싶으면 팝업 상태를 이용해서 하나를 더 띄워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4개까지 나눌 수 있게 공간이 있지만 왜 4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차후 업데이트를 통해 4개의 화면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카메라는 양쪽 전면 카메라 이쪽이랑 이쪽이 모두 1000만 화소로 되어 있고 후면 카메라 기본, 망원, 광각 전부 1200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반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실행하면은 카메라가 3분할로 나뉘어서 촬영이 진행되고 왼쪽 위에 보이는 온오프 버튼을 ON으로 설정하면은 동영상 촬영할 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촬영하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듀얼 프리뷰라고 부르는 이 기능 되게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도 다른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연결해서 화면 상태를 보면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있다면 사실상 그럴 일이 사라지니까 엄청 좋은 기능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로 사진을 찍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셀피 버튼을 누르면 후방 카메라로 셀피 촬영이라고 나와요. 이때 카메라를 바라본 채로 접은 폴드를 펼치면은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면 카메라가 아닌 후방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게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카메라보다는 후방 카메라가 성능이 더 좋으니까 말 그대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자동 프레이밍 기능도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추적해서 화면을 확대해주고 축소시켜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확대 축소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아마 이 기능은 별로 안 쓸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 외관부터 몇 가지 기능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은 듀얼 프리뷰 기능이었습니다. 이 기능 하나만 있어도 지금 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 방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기능도 좋지만은 이미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사버렸고 아직은 조금 자금의 압박으로
갤럭시 Z 폴드 2까지 구매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서 이번 기기는 아쉽게도 이 정도 체험한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